네, 화장품 제조 공정론 3차시,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까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화장품의 주요 공정이라고 하는 유화 공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입자를 갖다가 미세하게 만들고 또 안정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이제 다양한 방법들, 기계적인 방법, 또 계면화학적인 방법, 또 유화를 안정하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유화가 잘 안 되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살펴봤고요. 2교시에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최근에 이제 어떤 고급 화장품들 이런 것들에 많이 쓰이는 그런 이제 제형의 형태의 리포솜 부분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3교시에는 이제 우리가 좀 더 화장품을 이제 안정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체에 쓰는 거잖아요, 화장품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안전한 화장품이고 그리고 좋은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법에서도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바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붙였고요. 이 부분은 특히 그 소위 이야기하는 CGMP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포함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측면에서는 네,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 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화장품의 품질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보증을 하고 또 그 책임은 어느 부분에서 져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영업부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제조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연구 개발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제 할 테고요. 두 번째로는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즉 우리 화장품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CGMP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장품의 원료 그리고 재료는 어떻게 보관을 하는지, 또 네 번째는 화장품의 제조 공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 화장품 충전 및 마무리 공정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CGMP 인증을 갖다가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적합한 그런 경우에는 어떠한 그런 이제 인증 마크를 갖다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포함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1번과 2번에 거의 이제 집중이 되어 있고요. 3, 4, 5번은 이제 그림으로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개를 할 테고, 6번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렇게 내용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장품의 품질 보증, 그리고 이제 책임의 문제는 어떤 부서에서 어떠한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담당을 해야 되는지 살펴볼 텐데요. 제일 처음에 보증 항목들, 우리가 화장품의 품질 부분에서는 그 보증 항목들을 어떠한 것들로 우리가 이제 나눌 수가 있는지. 제일 처음에는 안전성을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안정성을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표시, 네 번째 미용성,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용성이죠. 사용감, 사용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부분에서는 자극의 문제, 또 독성의 문제, 화학적 오염이나 또는 생물학적 오염, 그리고 물리적 오염, 또 더불어서 위험성, 이런 부분이 다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특히 자극과 관련된 부분은요, 기획 개발 단계에서 이게 요러요러한 어떤 그 성분들 이런 것들을 포함할 경우에 자극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는지를 갖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독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생산하는 데서 뭐 자극이 있네? 또는 그 판매를 하는 데서, 물론 판매하는 데서 설명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연구 개발 단계에서 전부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개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화학적 오염 부분인데요. 화학적 오염 부분은 기획 개발 단계뿐만이 아니라 생산 단계에서도 화학적 오염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생물학적 오염인 경우에는 마찬가지 연구 개발 단계와 생산 단계까지도 이러한 이제 오염의 문제를 갖다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물리적 오염은 연구 개발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생산 과정에서 물리적 오염들, 예를 든다면 뭐 티끌이 들어갔다라든가, 뭐 머리카락이 발견이 됐다라든가, 또 원래 섞여야 되지 않는 그런 물질들이 섞였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산 과정에서의 문제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위험성 부분은 기획 개발 단계뿐만이 아니라 이 생산 부분, 또 그리고 판매 부분에서도 다 포함해서 그래서 담당해야 될 부분이고요. 안정성 부분은 연구 개발 단계, 그리고 생산 단계. 또 표시의 부분은 주로 이제 효능서에다 이제 어떠한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효능을 갖다가 제대로 발휘를 하려면은 연구 개발뿐만이 아니라 생산 단계에서도 그런 효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판매 단계에서는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표시 부분에 있어서 광고나 카탈로그 이런 부분은 기획 개발 단계와 더불어서 판매에 관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또 미용성이나 사용성 부분은 연구 개발 그리고 생산 단계에서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화장품의 품질 보증과 더불어서 각 요소별로 각 생산이 되든 기획 개발이 되든 또는 판매가 되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요소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화장품의 품질 보증 및 책임 분야에 있어서 제일 먼저 화장품의 안전성 부분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까? 아까 잠깐 살펴봤지만요. 첫 번째 자극 부분에서는요. 주로 이제 제품이 되든 원료가 되든 이 두 군데 이제 다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예, 피부 자극이라든가 또는 알러지라든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트러블들, 예, 이런 것들의 유발 원인들은 1차 자극성, 그 다음에 알러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래서 안전성에 관여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나왔었던 것처럼 특히 연구개발 단계에서 전부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개발 파트에서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원료를 갖다가 개발을 하고 이럴 때도 이게 최종적으로 자극이 있는지 또 안전한 것인지 또는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독성이 있는 것인지까지도 전부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독성의 문제는 특히 섭취를 했을 경우에 피부를 통한 어떤 독성들도 물론 이제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 반드시 유아들이 섭취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화장품이. 그렇죠? 입에다가 자꾸 이제 어린아이들은 입에다가 자꾸 뭔가를 갖다 집어넣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유아들의 섭취 영향을 고려해서 먹었을 때, 즉 경구라고 그러죠. 경구 독성이 있는지의 여부 이런 부분은 연구 개발 과정에서 꼭 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 오염의 부분인데요. 오염의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화학적인 오염, 생물학적인 오염, 그리고 물리적인 오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화학적인 오염은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원료에 함유되어 있는 불순물이에요. 원료를 갖다 우리가 검증하지 않고 활용을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화학적인 오염에 의해서 엉뚱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죠. 생산 단계에서.
그래서 생산 단계에서도 이렇게 시료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올바른 시료인지를 갖다가 검증하는 것이 사전에 제조하기 전에 검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생산하는 사람들이 하지는 않죠. 어디서 하게 되냐면 이제 품질관리팀에서 하게 되겠죠. 원료가 입고가 되면 이 제품이 적절한 그런 이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원료냐 이런 것도 이제 품질관리팀에서 이제 하겠지만 품질관리는 연구개발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생산 쪽에 조금 더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에 함유되어 있는 불순물이라든가 또는 용기나 재료로부터 용출이 되는 불순물들. 분명히 연구개발 단계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했었겠지만 입고가 되어 있는 용기 자체가 그런 문제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로부터 용출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화학적 오염으로는 법으로 정한 우리 화장품법에서 있는 검출돼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수은, 그렇죠? 카드뮴, 또 비소, 납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검출돼서는 안 돼야 되는 거고 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들 중에 이제 몇 가지 있잖아요. 타르색소 같은 경우 중에 몇 가지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가 오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요소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염의 두 번째 요소로는 이제 생물학적 오염인데 생물학적인 오염은 우리가 여러분들 작년에 2학년 때 미생물 실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검증을 했었던 것처럼 바로 미생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 미생물 혹은 특정 세균들, 병원균으로도 우리가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특정 세균들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에 의한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주의 깊게 신경 써야 될 문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굉장히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어디냐면 눈이에요. 눈. 그렇죠? 입도 마찬가지지만 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과 관련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미생물에 의한 오염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2차 그런 이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오염의 세 번째가 이제 물리적 오염이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은 제조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충분한 세정이라든가 또는 생산 과정에 있어서의 이물질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이물질들이 거기에 이제 유입됐거나 이렇게 되는 오염의 문제가 이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위험성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제 화장품의 안전성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는 그런 이제 요소들인데 위험성은 뭐냐면은 내용물이 인화성이 있거나 화재를 갖다 일으킬 수 있는 인화성이 있거나 또는 이 내용물 자체가 다른 물질을 갖다 부식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위험한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위험성의 부분도 연구개발 단계 그리고 생산 제조의 단계 이런 데서 꼭 고려가 돼야 되는 그런 요소라고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큰 틀에서의 네 가지가 요 화장품의 안전성과 이제 관련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화장품의 안정성하고 관련된 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었던 유화 부분에서 충분히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안정성은 가장 큰 게 결국은 층의 분리. 그렇죠? 그거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품의 분리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안정성. 근데 그 안정성이라는 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또 알고 보면 빛이라든가 열에 의해서 변색이 되거나 변질이 되거나 이것도 안정성의 문제인 것이죠. 안전이 아니라 안정.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화학적인 변화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기간 보존함에 따라서 변질이 되는 그래서 층분리가 일어나고 또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화장품의 이제 안정성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표시 부분에서는 효능서들 거기에 쓰이는 명칭이라든가 내용량이라든가 성분이라든가 효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과장 광고로서 표시가 돼서는 또 곤란하겠죠. 그렇죠?
예, 마치 의약품으로 오인을 받을 그런 정도로 표시가 되면은 또 이제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시 부분도 품질 보증과 책임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카탈로그라든가 광고를 통한 제품의 홍보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과대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곤란하다는 거죠. 바로 그 화장품이 가지는 그런 내용들만 있는 그대로 입증이 되는 증빙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만 이제 써야 되고요. 또, 이 표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제 전성 문제 표시를 하고 있으니까 모든 성분을 갖다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것들이죠. 세 번째 요소로는 이제 미용성이에요. 미용성의 경우에는, 이를테면 파운데이션을 발랐는데 이게 지속성이 떨어져. 바르고 나서는 조금 있으면 땀만 조금만 나도 그냥 식혀 내려간다라든가 지워진다라든가. 또는 마스카라를 발랐는데 이게 그냥 쉽게 그냥 녹아가지고, 그쵸? 쉽게 수용성이 돼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땀을 흘리거나 잠깐 눈물을 보였는데 여기가 그냥 꺼먹게 말이야 된다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미용성 아니에요. 제품의 지속성 측면에서 이렇게 화장막이 유지가 돼야 되는 또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을 갖다가 덜 받아야 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연구개발 부분에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화장품을 쓰는 이유는 보호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갖다가 또 가지고 있잖아요, 화장품이. 그런데 자외선 차단 효과가 뭐 떨어진다라든가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선텐이 너무 됐다라든가 이래서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제 미용성 부분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될 요소들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성이에요. 사용성에 있어서는 이제 크게는 두 가지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사용감도 사실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사용감이라는 게 뭐예요? 매끄러운지, 촉촉한지, 부드러운지, 이러한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되는, 그쵸? 우리가 이제 촉감으로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사용성이라는 부분에서는 뭐냐면은 화장품이라는 게 우리 최근에는 어떤 이제 펌프로 이제 눌러서 짜가지고 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찍어서 덜어 쓰기도 하지만은 그 이외에 이제 최근에 이제 기구적인 방법으로 스프레이 타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또 퍼프라든가 또 이 눈 화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붓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게 전부 여기까지가 화장품의 이제 제품에 해당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래서 이제 화장품을 생산을 하고 만들고 또 그 전 단계는 연구 개발해야 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고요. 예. 다음 요소로는 이제 바로 이러한 이제 품질 관리 측면에서 그리고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화장품법에서는 바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법 조항 내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있죠. 바로 줄여서 우리가 CGMP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CGMP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C, Cosmetic, G, Good, M, Manufacturing, P, Practice. Cosmetic, 화장품의 좋은, 그쵸? 좋은 굿이니까. C는 Cosmetic이고, 굿은 좋은, 우수한 그런 뜻이죠. 화장품인데 우수하고 좋은. Manufacturing, 제조, 생산. 그쵸? 그런 의미죠. Practice, Practice는 우리가 연습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요. 설비, 시설 이런 뜻이 있어요. 영어에. 그래서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고 하는 것은 우수 제조 시설, 우수 제조 설비. 여기에는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를 다 묶어서 우리는 CGMP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CGMP란 일반적으로 품질이 좋은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한 그러한 요건을 종합 정리한 이런 것이 CGMP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CGMP는 바로 그렇게 요건을 갖춘
설비인 것이죠. cGMP까지만 쓰면. 뒤에다가 인증을 쓰든지, 그쵸? 제품을 쓰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야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겠죠. 그런 얘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앞에서도 뭐 누차에 걸쳐서 저만 설명해서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강의를 통해서도 이제 접했었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화장품법 제5조에 제조 판매업자 등의 의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항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요 이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내용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나타나 있고, 또 같은 화장품법의 시행 규칙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제12조 제조업자의 준수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에도 요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측면의 내용들이 이제 기술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제2항에 따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식약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렇게 되겠죠. 줄여서 제가 표현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우수 화장품 제조 관리 기준을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것을 갖다가 준수하도록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아니에요. 인증을 주는 것이지, 이렇게 다 지키고 그러한 규정에 합당하는 제품, 설비, 관리 이런 경우에는 인증을 갖다 이제 주는 제도로 되어 있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요 cGMP를 갖다 만들 때는요, 2013년경에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때는 모든 화장품 제조업체로 하여금 이 cGMP를 갖다가 의무적으로 하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화장품 회사 중에서 이거를 갖다가, 이 조건을 갖다 만족할 수 있는 화장품 회사가 진짜 손가락에 꼽을 정도? 내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는 망하라는 얘기냐,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래서 다시 제조업자들, 업체들이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무는 아니지만은 인증을 줌으로써 바로 이렇게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좀 더 만족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해외 수출이라든가, 또 요즘은 이제 또 뭐 cGMP 아니면 소비자들도 또 꼼꼼하게 또 들여다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한 화장품을 만들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cGMP의 3대 요소는 뭐냐면은, 이런 cGMP를 설정을 해서 우수 화장품 제조 그리고 품질 관리를 하도록 하게 한 그러한 이제 세 가지 요소는 뭐냐면요. 첫 번째, 인위적인 과오를 갖다가 최소화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 무슨 뭐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났으면 그게 인재냐,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재해냐, 뭐 이런 거 꼭 따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화장품을 갖다가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을 갖다가 제조하는 데 있어서도 인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오류들, 과오를 갖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기준을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생물 오염이라든가 또는 교차 오염이에요. 교차 오염이라는 것은 다른 요소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이제 것이죠. 미생물 오염이라든가 교차 오염으로 인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저하가 되는 그런 것들을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품질 관리를 좀 더 체계화해서 고도화시켜서 관리를 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세 가지를 갖다 만족시키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바로 이 cGMP를 갖다가 도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cGMP의 3대 요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측면의 규정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법에 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인 것이죠. 본론은 총칙과 인적 자원, 즉 사람에 관한 거예요.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제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품질 관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판정에 대한 거예요. 이것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불합격인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또는 불합격
합격은 했는데 소비자들한테 전달이 돼서 사용을 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다시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 그랬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정을 하고 감독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 본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에는 관련 자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와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기준은 뭐 예를 든다면 대략 평면도는 어떻게 갖추어야 되고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설비들은 무엇이어야 되고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공기청정도는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이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관련 자료에. 그리고 세 번째가 질의응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응답집에는 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는 어떠한 시설은 어떻게 갖추어야 하나요? 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을 어떠한 형태로 해야 되나요?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질의응답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라고 하는 규정들의 정확한 그런 내용들이 전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CGMP의 조직은 바로 이렇게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화장품 회사에서 제조를 주로 하게 되는 화장품 제조업체에서는 어떠한 조직을 갖다 갖춰야 되는지 이것도 반드시 이러한 조직은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이렇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CGMP 인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조소별로, 즉 제조업자별로 독립된 화장품의 제조부, 저쪽에 써 있죠? 생산 부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나타나 있는 두 개로 나눠주잖아요. 독립된 화장품의 제조부서, 그리고 품질보증부서, 이것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것은 최고 경영자의 책임하에 따로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따로 두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겸직을 할 수가 없다. 생산을 하고 한 사람이 품질 관리까지 겸직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작은 회사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노스킨 같은 경우도 생산하는 사람이 품질 관리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거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CGMP는. 완전히 생산하는 사람 따로, 그 다음에 품질 관리하는 사람 따로예요. 그래서 생산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는 품질 관리 팀에 넘기면 거기서 품질을 갖다 측정을 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해가지고 아니면 아웃, 다시 불합격 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도 품질관리팀에서 특히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 아주 베테랑으로 지금 활동을 하는 그런 선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선배를 통과하지 못하면 화장품은 거기 그 같은 회사에 제조 파트에도 있거든요. 아무리 그 같은 학교를 나오고 또 선후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통과 못하면은 제품이 합격이 안 된답니다.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부분에서는 생산 관리, 보관 관리, 그래서 생산의 그 생산실이라든가 생산 지원이라든가 생산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제 부서로 나눠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계가 있을 수도 있고 보관 관리도 원료 관리하는데 포장재 관리하는데 완제품 관리하는데 이렇게 다 나눠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생산 관리 밑에 요거는 겸직을 할 수는 있어요. 요 밑에는 마찬가지 보관 관리는 마찬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품질 관리 부분도 마찬가지 품질 보증, 품질 관리. 또 품질 관리 부분에서는 이화학 시험 하는데 또 생화학 시험, 생물학적인 시험을 하는데 이런 형태로 완전히 분리가 돼서 그렇게 조직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관련 규정들에 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안전하고 그 다음에 품질 좋은 그런 이제 화장품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시간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뒤에 있는 내용들 같이 공부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